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는 떼어낼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때이르게 미국을 강타한 혹한과 폭설은 기후 변화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 시대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1위죠. 1위 순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인데요. 이 영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벌써 700만이 넘었죠. 1000만은 가뿐히 돌파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기후 변화가 이 영화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해나갑니다. 산소 양도 줄어가고 식량의 감산으로 옥수수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지죠. 지독한 황사가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지구에서 인류는 서서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다는 것이 영화 인터스텔라의 이야기죠. 네, 보통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해서 식량이 줄어들거나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거나 또 이 모래 황사, 모래 먼지 발생량이 증가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이 IPCC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피해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야말로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과학도였고 또 천문 우주도 공부를 했고 기상학도 공부했습니다만 뛰어난 영화 감독들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일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떨 땐 정말 섬찟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참 영화를 보면 블랙홀이나 또 웜홀 등 천문 이론에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터스텔라,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입니다. 네. 그가 만든 영화 메멘토라든가 인셉션, 다크나이트 등은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그는 헐리우드 영화의 진부한 공식을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오밀조밀한 이야기로 바꿔내고 정교한 과학이론을 단순한 영화의 포장지처럼 쓰지 않고 영화 속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귀재입니다. 놀란 감독은 실제로도 이번 영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목을 해서 웜홀을 통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구현을 했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날씨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광활한 우주 풍경, 이거는 기상학자들에게는 우주 기상이 되거든요. 또 구름조차 얼어버린 얼음의 행성, 1시간이 지구의 7년에 해당되는 타임 딜레이 행성 등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성을 또 자극하게 된 또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영화관을 나오고 나서까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과학의 언어로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영역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든 유령이 될 수 있어 라는 주인공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네. 어쩌면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아닐까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끝으로 말해서 말이죠. 새 행성에서 새로운 찾은 인간의 희망이 과연 정말 얼마 동안 인간을 구원하게 할 것인지 깊이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영화 장면으로도 좋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영화 보고 와서 책을 읽고 연구하게 되어서 좋은, 또 그러면서도 가슴으로도 다가오는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강추합니다. 네, 강추합니다. 네, 작년에 1,000만 관객을 훌쩍 또 뛰어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던 설국 열차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도 이 미래의 기후 변화를 다뤘는데요. 결국에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어떤 거였을까요? 영화 설국열차는 지구 온난화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과학자들이 섣불리 나섰다가 지구 전체를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영화죠. 네. 2014년 7월 세계 79개국 정상은 지구 온난화 해결하기 위해서 CW7이라는 황약품 살포를 결정을 합니다. CW7은 지구의 대기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개발된 인공 냉각제인데요. 항공기를 이용해서 대기 성층권에다가 CW7을 대량으로 뿌린 뒤
갑자기 강력한 한파가 몰아쳐 빙하기가 닥쳐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체는 오직 지구를 순환하는 설국 열차에만 존재하게 되죠. 영화에서는 이제 17년간의 설국 열차 생활 후에 결국 설국 열차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송강호의 딸과 흑인 아이가 기차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기차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북극곰을 보게 되죠. 설국 열차가 달리는 동안에 지구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설국 열차 말고 또 이 미래의 기후 변화를 다룬 영화죠. 투모로우가 있는데요. 이 빙하기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하기가 왔다는 영화 투모로우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와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설국 열차도 그렇고 투모로우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앞에 있는 설국 열차와 투모로우 두 영화는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설국 열차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품을 대기 상공에 뿌리다가 빙하기가 오는 것이고요. 영화 투모로우에서는 지구의 해수 연료 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온다는 것이죠. 해수 연료 순환이 멈춘다는 것은 그린란드 지역의 해수가 빙하로 녹음을 인해서 농도가 얇아지면서 깊은 바다에서 흐르는 그 깊은 그 연료 해류가 순환이 멈춘다는 것이거든요. 네. 심해 해류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 표층 해류도 결국 멈추게 되고 난류가 북상하지 못하면서 지구에는 빙하기가 온다는 것인데 사실 이미 1만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왔었죠. 미국 방송의 미래 예측 자료에 면 2020년 이전에 해수 연료 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말씀대로 영화들이 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이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말을 좀 하는데요. 네. 저는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혹시 그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 네, 본 적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이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전편의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했던 주인공 캣니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캣니스의 생존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되죠. 바로 속편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의 이야기인데요. 혁명의 불꽃이 된 캣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는 스페셜 헝거게임을 개최한 후 캣니스에게 재출전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강력한 도전자 외에 캣니스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살인장치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바로 기상무기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안개, 피가 섞여 내리는 비, 강력한 쓰나미, 같은 나무에 12번 번개가 치는 장면. 정말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상현상들은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주인공을 죽이기 위한 장치로 날씨를 선택한 것이 현재의 지구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에겐 좀 들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가 영화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영화들을 마냥 재밌게만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2011년 개봉됐던 영화 컨테이전의 광고 문구 기억나시나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영화입니다. 올해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화에서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구는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다고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인 모두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